윤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큰 장벽을 만났다 할까? 네. 악재를 만난 게 사실은 미국에서 좀 우호적인 예. 그런 논평이라든가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 비토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타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현실적으로 또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네. 안보나 경제나 미국을 외면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네. 세계 10대 그래도 경제 강국이 된 게 사실은 미국하고 손잡았으니까 된 거지. 네. 우리가 저 소련이나 중국하고 손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의 거지가 됐을 겁니다. 예. 네. 최근에 예. 트럼프 당선자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만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네.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너희들 하는 거 꼴을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예.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의 측근으로 네. 알려진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하고 돌아간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폴 매너포트라고 예. 트럼프 일기 때 대선 캠프에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이고 이분이 최근에 와가지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론이고 권성동, 홍준표 등 여권 인사들을 면담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야권 인사들도 좀 만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쏙 빼고 여권 쪽 사람들만 만나보고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재명으로서는 찜찜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미국의 최대 보수단체인 보수주의 연합 예. ACU라고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의장이 매트 슐렙입니다. 예. 이 사람도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 갖고 1.23 비상계엄회의에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회동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그 부인도 이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고 이재명은 패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오늘 신문에도 아침에 뭐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이 한국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국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민주당 이재명이가 대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두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민주당 쪽에는 근방에도 안 갔어요. 홍준표, 뭐 권선동이나 지금 정부 관계자 윤 대통령하고 만나고 간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이가 계속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한국이 저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가깝고 러시아, 중국하고는 멀어진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원래 그것도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그거 들어갔다가 나중에 뿌려뺀 거죠. 뺐는데 뭐 좋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럼 비난들이 워낙 쇄도 하니까 할 수 없이 뺐죠. 그렇죠. 그동안에 또 이재명이가 친중, 친러시아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는 이 주한 중국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파원들. 그 사람들 또 몰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대비로 해서 기자들한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읍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신화산이 뭐 중국 그 특파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그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이죠. 바로 시진핑 저쪽에다 만난 거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들이에요. 거기 사장이나 주필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에요. 물론 뭐 그 자리에 15명이 참석하고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언론들도 참여를 했대요. 하지만은 그 들러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그 신화사나 이런 공산당들이 꼭 있는 거에 그 이재명이가 가서 그것도 여러 가지를 떠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이 좀 불신하는 또 의사가
또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재명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친중, 친러시아 발언 계속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예. 최근에 보면은 네. 영김 하원의원이라든가 네. 앤디김 또 연방 상원의원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다 한국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앤디김만 하더라도 탄핵 주도 세력, 탄핵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예. 진보 좌파 세력인데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했고 앤디김도 한국 상황을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치인이 누구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뭐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해서 미국 제재도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의 목표는 대중국 봉쇄입니다. 예? 중국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똘똘 뭉쳐서 미국하고 한 울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뭐 김정은하고도 회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대중국 봉쇄에 대한 열망이 크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거 봐요. 지금 그 재판 그 있잖아요. 대북 송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00만 불 이화영 이거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도 이재명을 미국과의 거래 거기서 일체 못하게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다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2심에서 징역 7년 받았잖아요. 이화영이가 이재명 바로 그 쫄다고 아니에요? 그걸 이재명이가 책임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가 전 대권 주자가 아니라 내일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저 체포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징역 30년을 때려도 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북 봉쇄를 핵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저렇게 퍼줬다 800만 불을. 이거는 미국이 볼 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든 장하면은 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한다는 미국의 평론가 아닙니까? 여기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도를 넘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다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국무위원도 5명 탄핵해서 체제를 벗어난 일이다. 국무회의도 스톱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난동이죠. 이렇게까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엊그저께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닙니까? 이건 정부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간판 프로가 워싱턴 톡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톡. 거기 앵커는 조은정 씨라고 아마 한국계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거 그건 도를 넘은 것이다. 그런 것은 헌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도를 넘었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하고 나온 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한미 동맹을 해치는 일이다. 이런 시각들을 지금 나타낸 것 같더라고요. 뭐 직무 정직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손잡고 일을 많이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걸 왜 저는 공수처가 수사로 해서 체포하는 건지 체포로 해서 체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체포를 하더라도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48시간 동안에 묵비권 행사하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을 꼭 수갑을 채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하명을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수갑찬 오라참 수입해서 그냥 아예 인간으로서 끝내버리려는 그런 의도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워싱턴 톡에 이 출연했던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국가안보실 부보좌관 전
NSC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안보실 부보좌관도 민주당이 한미일 동맹이 아닌 중국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등거리 외교를 지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아니 중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나라잖아요. 그건 독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가두고 뭐 이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공자학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간첩들이거든요. 예. 다 우리나라 첩보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다음 선거에는 본격적으로 개입까지 할 거예요. 지방선거에는 또 중국 교포에도 이게 투표권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어요. 예. 그 제임스 제플이 이 부보좌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정치 개입에 냄새가 풍긴다. 그렇죠.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월 12일 날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서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촬영하고 있고 중국산 태양광을 산림 파괴를 또 앞장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이런 얘기도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중국 놈이 우리나라 국정원 찍고 우리 미국 항공모함 우리나라에서 찍어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법이 없어요. 이런 우리는 적국은 북한만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첩 행위하는 것은 간첩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어디서 막아요?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막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는 물론 뭐 비판받고 잘못은 이긴 하지만 그런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야에서 특히 정치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색안경이랄까 조금 친북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친중적으로 기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국익을 이렇게 맞춰왔는데 그런 기본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지금 해군력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까지도 그렇죠. 선봐 이거 한국이 좀 만들어 달라. 윤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바로 그 얘기부터 했잖아요. 조선 협력하자. 우리가 조선 능력이 군함 제조 능력이 세계 최강이니까. 그래서 조선업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들었으면은 그런 조선업 동맹까지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거리를 두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중으로 기울면서 이런 그 경고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니까 이재명 그것도 사실은 제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집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 갖고 좀 정착이 되기 전에 빨리 4월 대선, 3월 빠르면 대선 해가지고 대통령 돼버리면 방법이 미국도 없을 것 아니냐. 정상적으로 해갖고 투표로 이겨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윤 대통령 체포부터 저 헌법재판소 재판을 서두르고 하는 게 이재명 지금 공수처나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수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재명 뜻에 따르고 있잖아요.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속이 뻔히 지금 보이는 속셈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올 상반기가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항해를 해가면은 진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겠고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쓰나미 맞아서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재명의 위상이 우리나라 미래가 좌우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트럼프 그런 핵심 측근들이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에 조용히 다녀가면서
여권적 인사들 네. 또 윤 대통령까지도 만나고 갔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을 하면은 뭔가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도 한번 해보겠다. 그 양반은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도 만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못 만나요? 만나서 좀 이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네. 이러면은 이재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날 수 있죠. 그게 제일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무서운 카드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자기만 안 만나고 패싱하고 갔냐 이 말이에요. 트럼프 측근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뭐 고든창을 비롯한 정치 평론가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위험한 인물로 딱 찍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엄 그건 잘못됐다고 다 이 얘기를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것은 그렇죠. 좀 탐탁지 않네? 그렇죠. 뭐 이런 반응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속마음은 계엄은 민주주의의 후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건 분명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중, 친러시아, 친북한인 이 하자 많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끈다. 그건 더 위험해. 이거는 안 미국 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북아, 거죠. 아시아 전체에 대한 전략을 새로 수정해야 하는, 새로 짜야 하는 그런 상황 변화입니다. 그렇죠.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북한에 대적하고 중국에 대적을 해야 되는데 남한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은 한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밖에 없죠. 자칫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의 비토 분위기 이게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투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씩은 내지 않을 수가 없. 갈 길은 먼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뭐 오자서가 얘기했다잖아. 일모도원.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죠. 그렇지만은 순리대로 해야죠. 순리대로 풀어가야. 오자서가 순리대로 안 하다가 본인도 그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리대로 해야죠. 근데 이재명은 그런 순리를 어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든지 탄핵을 무지막지하게 해서 국무회의까지 중단시키고 또 최상목까지 저 탄핵하려는 저런 무리수 또 특검을 또 해가지고 외환 뭐 대북 삐라 뭐 풍선까지 다 외환으로 넣어서 다 잡아넣겠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헌재까지 압박해가지고 그렇죠. 탄핵 심판을 조기에 끝내버리겠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죠. 결국은 제껴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조기 대선 하면은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 발표시키고 한쪽에서는 선거 운동하면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특검에서 하고 신났다고 박수치고 저절로 대통령 되는 줄 알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엉터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참 국내에서만 사면 조가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까지도 분위기가 찬바람이 나고 있으니까 애가 타기는 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겨울 긴긴 밤에 잠은 안 오고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보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백설공주처럼 자기 거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기 인상이 어떤가? 정상적인 사람의 인상인가? 자기 거울 보면 자기 얼굴 드러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나요?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얼굴 보면은 권모술수하고 야비함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 할 관상인지 참 저는 본인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